안녕하세요. 저는 한국프로축구연맹 홍보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양송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연맹 홍보팀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 연맹은 우리나라 프로축구인 K리그를 운영하고 관리하는 조직이거든요. 저는 그 안에서 이제 홍보팀에서 K리그를 알리기 위한 업무를 주로 하고 있고, 언론사 응대부터 시작해가지고 각 구단들을 이제 도와주는 일이나 그리고 K리그 취재 가이드라인 등을 만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저는 좋아하는 일을 직업으로 삼아서 되게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이게 제 천직이라고 생각하면서 일을 하고 있고, 사실 다른 일을 아예 안 해봐서 단순히 비교하는 건 좀 어렵긴 하지만, 저는 2002년 월드컵 때가 중1이었는데 그때부터 축구를 좋아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중, 고, 대학교 내내 맨날 경기장에 축구를 보러 다녔고, 그때부터 막연하게 축구 관련된 일이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졸업하고 되게 운 좋게 K리그 구단 인천 유나이티드에서 근무를 하게 됐고, 축구를 더 알고 싶고 배우고 싶어서 영국으로 워킹 홀리데이도 갔다 왔고, 돌아와서 지금도 이제 K리그에 관련된 일을 하고 있는데, 항상 제가 꿈꿔왔던 일이고, 또 제가 어렸을 때 축구 선수들을 막연하게 좋아할 때는 그들은 저의 동경의 대상이었는데, 제가 이게 이 일을 하게 되니까 그분들이 저의 동료가 되고, 저에게는 그저 꿈으로만 남을 수 있었던 일이 현실이 돼서 더 좋은 점이 많은 것 같아요. 맨 처음 축구를 좋아하게 된 거는 이제 2002년 월드컵을 너무 재밌게 보고, 그 당시에 김남일 선수를 정말 좋아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중1 때 김남일 선수 훈련장 가서 받은 사인이 지금도 집에 있는데, 그러니까 그때는 저한테 되게 막연한 스타였고 동경의 대상이었는데, 제가 처음 졸업하고 취업했을 때 인천 유나이티드에 입사했을 때 그분이 인천에 선수로 있었어요. 그래서 시즌 내내 진짜 한마디도 못 걸다가 나중에 시즌이 끝나고 나서야 이제 봉사활동 할 때 일부러 옆자리에 서가지고 계속 어슬렁거리다가 끝나고 나서야 말을 걸었거든요, 처음으로. 제가 너무 팬이었고 지금 그래서 이 일을 하고 있고 설명을 드려가지고 그때 되게 옛날 소녀팬으로 돌아간 느낌이 들었어요. 예. 사실 축구를 좋아하지만 더 좋아했던 건 K리그여가지고 K리그 구단에서 일하는 동안 되게 행복했거든요. 그래서 되게 저에게는 나름 만족스러운 직장이었는데, 제가 6년 차가 되니까 조금 조급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되게 그런 축구에 뭔가 열정적이고 그런 다이내믹함을 좀 좋아하는 사람이었는데, 그 당시에 제가 회사에서 부서를 옮겼었거든요. 그 전에 홍보팀에 있다가 경영기획팀으로 옮겼는데, 경영기획팀에서는 인사총무 관련 업무를 하거나 이사회나 주주총회 이런 업무를 했어야 됐어요. 근데 저는 너무 그게 저랑 안 맞는 거예요. 되게 저는 활동적인 사람인데 항상 사무실에서 그런 사무 업무만 해야 되고, 그리고 그때쯤 되게 마음으로 조급함을 느꼈던 것 같아요. 좀 뭔가 정체되어 있고 갇혀 있다는 느낌을 좀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때쯤 이제 막연하게 다른 나라 구단에서 한번 일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딱 떠올랐어요. 그래서 고민을 하던 찰나에 영국에 이제 워킹 홀리데이 같은 프로그램이 있다고 알게 됐거든요. 그게 정확한 명칭은 영국 청년 교류 제도인데, 그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만 30살까지 신청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딱 한국 나이로 30이었고, 그래가지고 거의 이제 지원할 수 있는 거의 마지노선의 나이였는데, 그래서 정말 그냥 뭐에 홀린 듯이 지원을 했고, 그리고 이제 합격을 했고, 근데 보통 저는 이제 어쨌든 제가 좋아하는 K리그에 관련된 안정적인 직장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다 버리고 떠나야 하는 입장이어서, 그리고 제가 영국에 간다 한들 그 나라에서 정말 축구 관련 일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정해진 것도 아무것도 없어서 되게 무모한 도전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이게 맞는 건가 싶긴 했는데, 그 당시에 제가 그래가지고 좀 환경에 변화를 주려고 노력을 해봤었거든요. 회사 안에서도 부서 옮기려고 지원도 해보고, 그 다른 구단 면접도 보고, 이 영국 워홀도 지원을 했었는데 정말 다 떨어지고 딱 이것만 붙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가라는 신호인 것 같아서 그때부터 정말 뒤도 안 돌아보고 좀 준비를 했던 것 같고, 어느 순간 딱 정신 차려보니까 제 손에 이제 출국이 열흘도 안 남은 티켓이 들려있고 제가 다 준비를 맞춰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진짜 에라 모르겠다 하는 심정으로 좀 떠났어요. 근데 제가 어린 나이가 아니니까 보통 30살일 때 워홀 가는 사람이 적어도 제 주변에 한 명도 없었거든요. 대부분 워홀은 이제 대학생 때 휴학하고 가거나 아니면 대학교 졸업하고 이제 직후에 가거나인데, 그래서 제가 떠난다고 했을 때 제 주변 친구들도 되게 부럽다는 말을 되게 많이 하고 멋있다, 대단하다라고 했는데, 저는 오히려 그 말이 더 무서운 거예요. 왜냐면 내가 지금 누가 봐도 무모한 선택을 하고 있어서 다들 멋있다고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되게 떠날 때는 진짜 좀 얼떨떨한 마음으로 떠났어요. 정해진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근데 되게 막연하고 얼떨떨했지만 저는 내가 잘 될 거라는 믿음이 그래도 어디 하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뭐 제가 잘났거나 가진 게 많아서가 아니었고 그냥 뭐 정해지지 않은 거에 대한 불안함보다 내가 잘 될 거란 믿음이 조금 더 컸기 때문에 그런 무모한 선택을 했던 것 같아요. 야심차게 영국으로 떠났는데 저 영국에 간 지 2주 만에 지갑을 도둑 맞아가지고 그때 스타벅스에서 누가 제 거 짐을 가져가서 지갑, 여권, 그리고 뭐 신분증을 다 잃어버렸거든요. 거기에는 제 한국 신분증도 있었고 영국 신분증도 있었고 그리고 그 당시에는 제가 아직 직업이 없어가지고 영국 통장을 개설도 못해서 저는 아예 그 나라 카드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가진 정말 모든 걸 도둑 맞아가지고 너무 하늘이 노랗고 그 길로 너무 한국으로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가지도 못하죠. 여건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날은 거의 막 경찰서를 갔다가 막 경찰서가 되게 우호적이지도 않아요. 저는 일단 외국인이고 사실은 그렇게 소매치기 사건이 너무 많은 데라서 찾을 수 있을 가능성도 아예 없고 그렇게 완전 기진맥진한 상태에 딱 집으로 돌아왔는데 되게 그날은 정말 아무것도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다음날 겨우겨우 정신을 차려서 우리나라 그 대사관에 영국에 있는 한국 대사관에 여권을 만들러 가는 길에 제가 제 다이어리를 펼쳐봤거든요. 근데 거기에 제가 영국으로 오기 전에 제 한국 친구가 런던에서 행복해라라고 써준 메시지를 보고 갑자기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아니, 행복은 무슨 지금 온 지 2주 만에 다 털려가지고 여권을 다시 만들러 가고 있으니까 딱 이제 그 메시지를 보고 막 엉엉 울면서 대사관에 갔는데 여권 사진을 거기서 찍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근데 그때 화장도 안 하고 내내 울고 갔거든요. 그래서 완전 말도 안 되는 얼굴로 지금 그때 여권 사진을 찍었고, 하여튼 그때 초반에 영국에 간 지 2주 만에 그런 큰 일을 겪고 나니까 오히려 영국에 있는 동안 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았어요. 되게 그 이후에는 그런 사사로운 뭐 잃어버린다거나 그런 일이 단 한 번도 없었고, 또 토트넘에서 일하는 동안에도 사실은 그게 거의 고객을 응대하는 일이다 보니까 하루 종일 서 있는 일이거든요. 뭐 보통은 한 8시간부터 진짜 길게는 10시간을 서서 근무를 하기도 하는데 또 워낙 스토어에 팬들이 많고 하니까 거의 우리나라 놀이공원 가면은 다들 줄 서서 입장하잖아요. 그거랑 똑같이 스토어에 들어오려면 그 정도로 줄을 서야 되고 그 안에서도 사람이 너무 붐벼가지고 거의 떠밀려서 다녀요. 이제 그런 상태에서 거기서 한 8시간 넘게 일을 하면은 정말 기운이 하나도 없어요. 게다가 저는 그 수많은 한국인 분들을 거의 혼자 상대했기 때문에 되게 기진맥진한 상태로 그러고 집에 오면 샤워할 때 서 있을 힘도 없어요. 전 샤워하다가도 그냥 주저앉기도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몸은 되게 힘든데 항상 그 마음은 너무 행복했어요. 그냥 내가 이 타국에 와서 어쨌든 좀 필요한 사람이 된 기분이 너무 말로 설명할 수 없이 좋은 거예요. 되게 영국인 동료들도 제가 유일하게 한국어를 할 줄 아니까 저를 항상 되게 잘 챙겨주고 되게 저한테 고마워하고 한국인 분들도 항상 저를 찾고 고마워하고 하는 것들이 제가 한국인이니까 한국말을 할 줄 아는 건 당연한 건데 거기선 뭔가 저를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처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생을 하면서도 그런 되게 뿌듯함과 성취감 때문에 항상 몸은 힘들지만 마음은 되게 행복했었어요. 처음 딱 런던에 도착한 다음에 저는 이제 EPL 구단들 홈페이지를 항상 찾아봤거든요. 그래서 EPL 구단들이 런던에 뭐 토트넘, 첼시, 아스날, 웨스트햄 등등 구단이 있었는데 그 구단들의 이제 구인 공고를 보면서 좀 제가 할 수 있는 수준의 일들을 좀 추렸어요. 막 사무직 같은 건 애초에 저를 안 뽑아줄 것 같았고 그냥 뭐 좀 몸으로 할 수 있는 일 위주로 찾다가 되게 운 좋게 토트넘에서 마침 그 리테일 스토어의 직원을 뽑고 있어서 그래서 이제 거기 지원을 했고 마침 또 서로 되게 타이밍이 잘 맞았던 게 토트넘 입장에서는 손흥민 선수 때문에 한국인 팬들이 너무 많이 와서 좀 한국말을 할 줄 아는 직원이 좀 필요했고 저는 이제 EPL 구단에서의 경험이 필요했으니까 서로의 되게 타이밍이 잘 맞았어요. 그래서 되게 운 좋게 토트넘에서 이제 근무를 할 수 있었고 저의 역할은 주로 홈 경기 날 이제 그 스토어에 유니폼이나 그런 토트넘 기념품을 사러 온 고객들을 응대하고 뭐 안내하고 이런 일을 했었는데 항상 손흥민 선수를 보러 한국인들이 정말 많이 왔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되게 재밌는 경험을 많이 했었어요. 그중에 저한테 좀 즐거웠던 일들은
K리그 유니폼이나 K리그 이제 MD 상품을 하고 오는 분들을 만날 때였거든요. 그래서 어떤 날은 뭐 가족들이 전북 유니폼을 입고 올 때도 있었고, 또 FC 서울 뭐 모자를 쓰고 오는 분도 있었고, 뭐 수원 핸드폰 케이스를 하고 오는 분들도 있었는데, 전 항상 그분들한테 먼저 다가가가지고, 아, 저 인천 직원이었다, 뭐 K리그 좋아하시냐라고 말을 거는 게 저의 되게 소소한 즐거움이었거든요. 근데 그분들도 여기 와서 K리그 직원이었던 사람 만나니까 되게 반가워하고 그랬는데, 그러던 어느 날 인천 머플러를 하고 오신 분을 제가 마주친 거예요. 근데 항상 그 전에도 속으로만 생각했거든요. 아, 인천 팬은 안 오나? 라고 생각했는데 그날 그 남자분을 만난 순간 정말 저는 거의 이산가족을 만난 것처럼 제가 완전 소리를 질렀어요. 인천 팬이시냐? 저 인천 직원이었다고. 그분도 너무 깜짝 놀란 거죠. 자기는 런던에 지금 경기를 보러 와서 인천 직원이었다는 사람을 만나니까 또 그분이 손수호 변호사라고 사실 인천 팬들 사이에 되게 유명한 분이신데 지금은 인천 구단 자문 변호사도 하시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인연이 이어져가지고 제가 최근에 낸 책에 추천사도 써주셨고, 또 그분이 저랑 그때 한국에 와서 처음으로 같이 밥을 먹을 때 한 얘기 중에 좀 인상적이었던 게, 저한테 자기가 이제 영국에 갔다 왔을 때 저를 만난 얘기를 되게 주변 사람들한테 많이 하셨대요. 내가 영국에 토트넘 경기 보러 갔는데 한국 직원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인천 직원이었대 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다들 주변에서 되게 신기해 하다가 마침 제 인터뷰를 보고 이제 이분이 링크를 보내줬대요. 카톡으로 여러 명한테. 이게 내가 말했던 그 사람이라고. 근데 그걸 다 본 사람들이 다들 똑같이 말을 한 게, 아, 이 사람이 여자였어? 라고 말을 했대요. 그러니까 다들 당연히 남자일 거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근데 그 말을 들었을 때 처음으로 이 모든 일을 하고 있는 내가 여자인 게 되게 자랑스러운 거예요. 남들은 당연히 축구를 이 정도로 좋아해서 축구 관련 일을 하고 뭐 영국까지 갈 정도의 사실 열정이면 당연히 남자일 거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 내가 남들의 편견을 깬 것 같아서 되게 기분이 좋았어요. 아, 그리고 제가 토트넘에서 일하는 동안 보통 저는 경기장 안에서 일하는 게 아니라 스토어에서 일하니까 사실 경기날 손흥민 선수를 만날 일은 아예 없거든요. 네, 하루는 제가 근무날이 아니어서 집에서 쉬고 있었는데 저희 팀 리더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혹시 오늘 스토어에 올 수 있냐고 해서 제가 안 된다고 했거든요. 저는 그날 오후에 다른 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 팀 리더가 아쉬워, 오늘 손흥민이 오거든? 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라고 소리를 질렀더니 오늘 소니가 온다. 근데 너 다음 일정이 몇 시인데? 라고 해가지고 제가 대충 시간을 맞춰보니까 될 것 같아가지고 진짜 불이 나게 뛰쳐나갔어요. 그때 머리도 못 감고 진짜 화장도 거의 못한 채로 뛰쳐나갔는데 겨우겨우 도착을 해가지고 보니까 그날 스토어에서 무슨 이벤트가 있어가지고 손흥민 선수가 좀 변장을 하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스토어 직원인 것처럼 막 가발 쓰고 막 선글라스 끼고 왔는데 그렇게 이제 숨어서 잠입을 하다가 나중에 자기 정체를 공개하고 팬들하고 사인해주고 뭐 사진 찍고 이런 이벤트였는데 그때 계속 뭐 영상을 찍고 있어서 저랑 길게 대화할 상황은 아니어가지고 진짜 거의 한두 마디 벌벌 떨면서 한 게 다였는데 제가 토트넘에서 그런 일자리를 구하고 그런 경험을 할 수 있었던 것 자체가 사실 다 어떻게 보면 손흥민 선수 때문 덕분이잖아요. 그래서 되게 감사하다는 말을 너무 하고 싶었는데 그 말은 못했어요. 네. 토트넘에서 배운 거는 정말 일적으로도 인간적으로도 너무 많은데요. 네, 뭐 일적으로는 정말 기본적으로는 영어가 늘었고 그리고 좀 뭐 유니폼을 예쁘게 진열하는 법이나 뭐 고객 세일즈를 하는 법들 같은 걸 배웠는데 사실 이런 것들은 당장은 저는 지금 한국에선 사무직을 하는 사람이니까 당장은 제가 하는 일과 큰 관련은 없다면 없거든요. 근데 그냥 그런 것보다는 제가 약간 어쨌든 사무직만 하다가 좀 지쳐있던 찰나에 되게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그래서 그런 다른 나라에서 경험을 할 수 있었던 게 좋았고 그리고 일적인 것보다는 제가 좀 배운 거는 추상적으로 들릴 수도 있지만 저는 좀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웠거든요. 왜냐면은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기 위해 저는 무작정 영국으로 떠났고 전 영국에 아는 사람도 없고 가족도 없고 또 제가 익숙한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혼자 영국에 있는 동안 좀 저 자신한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되게 많이 가졌거든요. 왜냐면 저는 어쨌든 내 꿈을 위해 여기 왔지만 나는 내 꿈을 위한 도전을 하는 동시에 항상 어떤 상황이건 저 자신을 지켜야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되게 거기 있는 동안 뭐 내가 아프거나 뭐 외롭거나 슬프거나 그럴 때마다 되게 저 스스로 감정에 집중을 하게 되고 아, 내가 이럴 때 힘들구나. 좀 내가 이럴 때 위로를 받는구나. 나는 이만큼 힘든 일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등등 좀 저 자신에 대해 좀 집중을 하게 됐는데 그런 과정들을 거치다 보니까
되게 저 자신을 되게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저는 20대 때는 되게 저 스스로를 많이 사랑하지 않았었거든요. 왜냐면 항상 남들하고 비교하고 되게 전 남들에 비해 항상 되게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별로 저 자신을 사랑하지 않았는데 그 영국에서의 시간을 돌이켜 보니까 너무 저를 사랑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영국에서 한국으로 돌아오기 한 3일 전에 마지막으로 이제 못 올 것 같아서 거기 타워 브릿지를 혼자 보러 갔거든요, 야경을. 근데 타워 브릿지에 딱 도착했는데 그날 그리고 비가 엄청 왔고 되게 제 몸도 너무 피곤한 상황이었어요. 근데 오늘 안 가면 못 갈 것 같아서 제가 타워 브릿지를 딱 갔는데 딱 도착하자마자 갑자기 눈물이 펑펑 나는 거예요. 딱 거기 서 있으니까 제 영국에서의 그 1년 조금 남짓한 시간이 파노라마처럼 막 흘러 지나가면서 제가 여기서 얼마나 고생했고 또 어떤 것들을 얻었고 뭐 나에 대해 얼마나 좀 배울 수 있었는지 이제 뭐 그런 순간들이 딱 머릿속을 스쳐가니까 되게 막 감정이 벅차가지고 막 울었는데 딱 그래서 거기서 되게 깨달은 것 같아요. 내가 이제 여기에서 시간을 통해 정말 나에 대해 깨달았다. 약간 이런 느낌? 좀 거기에서 그 타워 브릿지에서 제 영국 생활에 대한 마침표를 제대로 찍었었고 이제 그날 썼던 감정을 제가 블로그에 좀 남겨놨었는데 사실 그거는 지금 봐도 조금 눈물이 날 것 같아요. 네. 사실 지금도 약간 울컥하는데 말하면서 네네 그렇습니다. 제가 최근에 제 직업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에세이를 썼었는데요. 그 책을 보고 뭐 많은 학생들이나 취준생분들한테 연락을 받기도 하고 또 제가 관련된 강연을 하기도 했거든요. 그때 공통적으로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원래 안정적인 구단이란 직업을 버리고 영국으로 떠날 때 불안하지 않았냐는 질문을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 질문을 받다 보니까 다시 저의 그 선택을 다시 곱씹어보게 되더라고요. 그때 나는 안 불안했나? 라고. 그렇게 생각하니까 제가 내린 결론은 당시에 저도 당연히 불안했거든요. 정해지지 않은 곳에 가서 새로운 도전을 해야 되니까. 근데 당시에는 이제 그런 불안함보다 내가 잘 될 거라는 믿음이 더 컸던 것 같아요. 뭐 제가 잘났기 때문이 아니라 그냥 스스로 내가 잘 될 거라고 좀 생각을 했었고 그 잘 될 거라는 믿음이 저의 불안감을 이겼기 때문에 떠난 것 같고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아무도 안 해본 일이라서 제가 지금 하면은 제가 1등이 되고 제가 주인공이 되는 거니까 저는 그게 조금 더 좋았어요. 좀 남들이 가보지 않은 길을 내가 지금 가면 내가 1등으로 해볼 수 있으니까 저는 그거에 더 무게를 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다들 각자 좋아하는 게 있잖아요. 저처럼 그게 축구인 사람도 있고 또 다른 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냥 본인이 좋아하는 거에 뭐 모든 걸 걸으라고 하기에는 다들 처한 상황도 다르고 다들 뭐 가진 성향이 다르니까 그렇게 말하긴 조금 어렵지만 그래도 한 번쯤은 살면서 내가 좋아하는 일에 좀 몰두할 수 있고 도전할 수 있다면 되게 행복하고 의미 있는 일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실 인생을 사는데 전부라는 건 없잖아요. 되게 많은 요소들이 사람의 인생에 있고 저 역시도 축구가 제 인생의 대표성을 가졌다가 아니었다가를 좀 반복하는데 또 사람마다 인생에 중요한 것들이 그때그때 우선순위가 바뀌기도 하고 또 원래는 소중했던 게 시간이 지나면 아니기도 하고 좀 그런 것들인데 저에게도 사는데 축구가 전부는 아니지만 그래도 축구 덕분에 되게 막연한 꿈을 현실로 바꿀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처럼 어느 막연한 것을 꿈으로 좀 품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좀 저를 보고 용기를 내서 자신이 원하는 일에 도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